있는 인권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두는 올해 초반부터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러진 화두로 시작했었던 사법 불신의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사법 접근권에 관한 문제들은 계속 이슈화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 접근권에 있어서 최하위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도 1인당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높습니다.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위권이죠. 법률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1명당 인구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주 많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1명당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는 가기에는 아주 발길이 멉니다. 지난 2007년 로스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많은 변호사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244개 중에서 아직 163개는 무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서울은 가장 많은 변호사를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 북부지법, 서부지법 각 지법별로 그 주위에서 재판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개업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9,000건에 이르는, 매년 9,000건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소송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이것을 해나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은 국가에서 만들었고 이 사법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 서비스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듯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아주 극히 한정적인 대상으로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구조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빈곤자로 규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런 분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해에 아주 몇백 건만 일어납니다.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소송을 구조를 하고 있지요. 일반 사람들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법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소송에 한번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된 이유는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찾으려는 구체적인 수단이 사실은 매우 개인적인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외에는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하려고 할 때, 하지만 변호사에게 줄 소송 비용,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많은 부분들이 포기를 하고 맙니다. 과연 법률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공공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왜 사전 변호사가 자신이 법률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아주 한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법 접근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만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던 건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20을 통해서 전화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전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 지역에 법률 서비스, 법률 카페라는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손쉽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후 뒤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법률 문제에서 물어보고 뒤에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직접 협상에 조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법률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예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법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 근처에 지자체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걸 통해서 이런 법률적인 분쟁들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법률 카페, 법률 서비스 확대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공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이 문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각 지역별로 서울시 자치구가 많긴 합니다만 조금 줄여서 권역별로 해서 법률 카페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